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소변 보는 게 조금 불편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단순 방광염이겠지.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몸이 으슬으슬 떨리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몸살 감기겠지 싶어 병원에 갔는데 뜻밖의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립니다. 바로 신우신염입니다. 단순한 방광염이 아니라 콩팥까지 염증이 번진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이 질환이 특히 시니어에게 위험한지, 어떤 신호를 절대 놓치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미리 막을 수 있는지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 몸을 지키는 기준이 분명해지실 겁니다. 신우신염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콩팥은 등 뒤 허리 양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콩팥은 혈액 속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 소변이 내려오는 길이 요관이고 소변이 잠시 머무는 곳이 방광입니다. 보통은 방광에서 끝납니다. 그런데 세균이 방광을 넘어 요관을 타고 콩팥까지 올라가 염증을 일으키면 그것이 바로 신우신염입니다. 말 그대로 콩팥 안쪽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변 볼 때 조금 따가운 정도인데 설마 큰 병이겠어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시니어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또한 당뇨병, 전립선 비대증, 요실금, 만성질환 등 여러 조건이 겹치면 세균이 더 쉽게 자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단순한 요로 감염이 콩팥까지 빠르게 번질 수 있습니다. 신우신염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일까요? 첫째, 고열입니다. 체온이 갑자기 오르면서 오한이 동반됩니다. 이불을 덮어도 춥고 몸이 떨립니다. 둘째, 허리 통증입니다. 특히 한쪽 허리, 갈비뼈 아래쪽을 두드리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셋째, 소변 증상입니다. 자주 마렵고 볼 때 따갑고 냄새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넷째, 전신 피로감입니다. 기운이 뚝 떨어지고 식욕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시니어에게는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고 단순한 무기력이나 식욕 저하로만 시작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갑자기 정신이 흐려지거나 혼동 상태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왜 이렇게 멍해지셨지 하다가 병원에 가보면 신우신염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니어 신우신염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균이 위로 올라가는 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대장균입니다. 우리의 몸장 안에 사는 균입니다. 배변 후 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요도 입구로 균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요도가 짧기 때문에 더 쉽게 감염됩니다. 남성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소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아 균이 남아 증식하기 쉽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분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당이 높으면 소변 속 당이 증가합니다. 세균에게는 좋은 먹이가 됩니다. 또한 혈관과 신경 기능이 약해지면서 면역 반응이 둔해집니다. 그래서 감염이 빠르게 번질 수 있습니다. 당 조절이 곧 감염 예방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을 적게 드시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화장실 자주 가기 싫어서 물을 덜 마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소변이 진해지고 균이 씻겨 내려가지 못합니다. 하루에 여러 번 맑은 소변이 나올 정도의 수분은 필요합니다. 물론 심장이나 신장 질환으로 수분 제한이 있는 분은 주치의 지시에 따르셔야 합니다. 신우신염은 단순한 불편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 폐혈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세균이 혈액으로 퍼지는 상태입니다.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흐려지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 만성질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단할까요? 병원에서는 소변 검사로 염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혈액 검사로 염증 수치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초음파나 컴퓨터 단층 촬영으로 콩팥 상태를 확인합니다. 치료는 항생제가 기본입니다.
가벼운 경우는 경구약으로 가능하지만 열이 높고 상태가 좋지 않으면 입원하여 정맥항생제를 맞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항생제는 증상이 나아졌다고 중간에 끊으면 안 됩니다. 균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재발하거나 내성균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사가 정해준 기간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둘째, 배변 후 앞에서 뒤로 닦는 습관을 유지합니다. 셋째, 소변을 오래 참지 않습니다. 넷째, 당뇨가 있다면 혈당을 꾸준히 관리합니다. 다섯째, 반복적인 감염이 있다면 전문의 상담을 통해 구조적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한 가지, 면역력을 지키는 생활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근력 운동은 감염 예방의 기본입니다. 걷기만으로 부족하다면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 같은 간단한 동작도 도움이 됩니다.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회복력도 향상됩니다. 여러분,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고 불립니다. 웬만해서는 아프다고 크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소변의 색, 냄새, 횟수, 몸의 미묘한 변화까지 관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변 증상에 열과 허리 통증이 더해지면 반드시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시니어의 경우 단순한 무기력이나 혼돈도 신호일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혈당을 관리하고 소변을 참지 않는 생활이 가장 기본적인 예방입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들으면서 요즘 소변이 조금 이상했는데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미루지 마십시오. 빠른 진료가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정수기입니다. 정수기가 망가지면 집안 전체가 불편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콩팥 건강은 전신 건강과 직결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광염은 주로 배뇨 통증과 빈뇨가 중심이고 전신 증상은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우신염은 고열, 오한, 허리 통증 같은 전신 증상이 동반됩니다. 시니어는 전형적인 증상이 약할 수 있으므로 갑작스러운 기력 저하나 혼돈도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수분 섭취, 배뇨 습관 개선, 위생 관리, 혈당 조절, 면역력 유지가 기본입니다. 혹시 요즘 소변이 자주 마렵고 불편하신가요? 혹은 이전에 여러 번 반복되셨습니까?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심히 넘기지 마십시오. 조기에 관리하면 큰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콩팥과 방광은 우리 삶의 기본을 지탱하는 장기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습관 하나씩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일상의 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더 유익한 건강 상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